안녕하세요, 격튜버 사조성입니다. 최근 UFC와 관련된 주요 소식으로 항상 그렇듯 코너 맥그리거에 미친 듯한 광력 도발이 있었고, 디아즈, 맥그리거, 포이리에가 머니파이트로 뭉치는 모습이 있었으며, 하빕은 최근 아프간 문제 및 과거 프랑스 사태와 관련된 발언들 때문에 극단적 이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UFC에서 현재 확정된 매치업과 관련해서는 헤비급의 프란시스 응가누와 시릴 가네에 대한 소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응가누와 관련하여 그동안 나온 소식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칼럼 형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가누와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8월에 페이퍼뷰였던 UFC 265에서 시릴 가네가 데릭 루이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승리했고 헤비급 잠정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네가 경기 내내 정타를 맞지 않고 승리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선수들과 해설진들의 인터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UFC 해설자인 조 로건의 인터뷰입니다. 가끔 기존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선수가 나오는데 이런 선수들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간다. 아마도 응가누가 큰일 나게 된 것 같다. 다음은 하빕의 인터뷰입니다. 응가누보다 가네가 더 높은 수준의 MMA 파이터이다. 테크니컬한 가네가 응가누에게 승리하고 새로운 챔피언이 될 것 같다. 물론 UFC 경영진들은 KO율이 높은 응가누의 승리를 원할 것이다. 자이르지니오 로젠스투르이게 인터뷰입니다. 만일 응가누가 초반에 압박하다가 통하지 않게 된다면 어쩌면 응가누는 가네를 한 대도 못 맞추고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존 존스의 인터뷰입니다. 둘 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는 내년에 반드시 돌아온다. 이를 본 아데사냐의 인터뷰입니다. 시릴 가네의 퍼포먼스를 봤으니 존스는 헤비급 증량은 포기할 것 같다. 속아서는 안 된다. 이미 존스는 10년이나 말로만 헤비급으로 멀쩡했다. 존스는 반드시 라이트 헤비급으로 복귀할 것이고 나와 싸우게 될 것이다. 확실한 건 응가누의 손을 들어주는 인터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 선수 모두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로젠스투르이게 인터뷰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로젠의 입장에서는 가네에게 좀 더 벽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응가누와 가네의 경기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릴 가네가 과거 응가누의 스파링 파트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네가 응가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플랜을 구성하기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네의 인터뷰입니다. 프란시스 응가누와 함께 훈련한 건 한 달 남짓이다. 응가누가 오브레인전을 준비하기 전에 같이 훈련했고 실제로 스파링을 한 건 10라운드가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응가누는 가네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브레인전인 2017년에는 가네를 아예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고 실제로 같이 훈련한 것은 2019년 산토스전을 준비할 때이고 많은 라운드의 스파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파링 라운드 수가 적었다는 점은 일치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응가누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카메룬에서 태어나서 28세까지 막노동을 하다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프랑스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복싱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정착하는 것이 응가누의 꿈이었지만 응가누를 받아주는 복싱 체육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MMA 팩토리의 감독인 페르난도 로페즈가 응가누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MMA를 해보자고 권유했고 노숙자 생활을 하던 응가누에게 수년간 코치비와 체육관비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숙식까지 책임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응가누는 MMA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5승 1패의 성적으로 UFC에 입성하게 되었고 입성한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오치치와의 타이틀전에서 한번 패배하지만 다시 승수를 쌓아 재도전에서 결국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응가누는 MMA 팩토리를 떠나 현재는 익스트림 커투어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익스트림 커투어는 2개의 체육관이 있고 그중 하나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응가누의 코치는 에릭 닉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응가누는 라스베가스에 정착하겠다는 꿈을 이룬 상황이 되겠네요. 한편 시릴 가네가 최근 헤비급 잠정 챔피언이 되자 응가누의 과거 코치인 로페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란시스 응가누는 과거 3승 1패 4승 1패를 하던 당시에 UFC와의 계약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엄청 징징거렸다. 미오치치와의 1차전에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지만 당시 라스베가스에서 훈련을 병행하던 응가누가 그쪽 코치에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고 남자답게 한 방에 끝내고 싶다고 했다가 패배한 거다. 내가 당시 원했던 움직임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시릴 가네이다. 응가누는 1차전에서 패하고 인터뷰에서 경기 플랜이 어떻느니 이야기를 했고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말을 했다. 정리하자면 응가누는 배운 망덕한 놈이라는 거죠. 이 인터뷰가 언론에 실리자마자 응가누가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 응가누는 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로페즈는 명예욕이 너무 강하다. 현 시점에서 저런 인터뷰를 하는 것은 자신이 관심받고 싶어서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으면 직접 옥타곤에 들어가라. 이 내용이 언론에 실리자마자 응가누는 더더욱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언론에서 은간우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은간우가 부상 없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대 가네의 잠정 타이틀전이 잡힌 상황들을 보면 은간우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간우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UFC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사실 미오치치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UFC가 내민 계약서에 곧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두 차례 협상 과정이 있었고 파이트머니를 좀 더 올린 다음에 서명한 적이 있다. 그래서 UFC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즉 미오치치와의 2차전을 앞둔 협상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된 UFC가 현재 보복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은간우는 미디어상에서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실린 은간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 크게 두 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로페즈 코치와의 갈등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은간우의 음모론입니다. 우선 로페즈 코치의 발언과 관련해서 은간우의 인터뷰를 보면 체육관비와 코치비를 내지 않았던 점이나 본인이 징징거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간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래 있던 체육관을 떠나서 라스베가스로 가버린 것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페즈 코치가 화났던 이유가 미오치치와의 1차전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 인터뷰에서 은간우가 경기 플랜이 문제였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시의 기록들을 되짚어보면 은간우는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만했고 미오치치가 스마트하게 경기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코치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은 해설자인 조 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로페즈 코치의 발언 시점도 시릴 가네가 잠정 타이틀을 획득한 직후였기 때문에 분명히 은간우를 악역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간우가 했던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미오치치와의 2차전을 앞두고 협상 과정에서 UFC와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 은간우가 빌런화가 되어가는 현상과 관련해서 선수와 관계자만이 느끼는 심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UFC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처세술적인 관점에서 아쉬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역이 되거나 어쨌거나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왕 시선이 집중된 김에 확실하게 영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죠. 아마 맥그리거나 디아즈에게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기회구나 싶어서 활발하게 영업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간우는 올해 중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또한 페이퍼뷰 슈퍼스타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말을 했고 큰돈을 거머쥐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에 충실하는 것이 더 나은 처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은간우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이미 빌런화되고 있는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당초 본인이 원했던 페이퍼뷰 머니라도 잘 챙겼으면 합니다. 한편 최근 여러 소식을 접하고 있는 중에 뜬 소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정다운 대 자마알 힐이 10월 말에 잡혔다는 소문이 있고 크리스 무티뉴의 경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소식이 정리되는 대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